혹시 매일 아침 우리가 차를 마시고 무심코 버리시는 그 작은 티백이 우리 집 텃밭의 흙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지금 이 5월의 흙 속에 묻어주신다면 올여름 텃밭에서 채소가 자라는 모습이 지금까지 보아오신 것과는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집 작은 정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작은 텃밭을 직접 가꾸어 온 사람이고요. 오늘은 그동안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직접 깨달은 한 가지 비법을 여러분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셔서 계절마다 찾아오는 텃밭 비법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여름 채소를 위한 흙을 준비하기에 가장 좋은 황금 시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중에서 파는 비료를 사느라 적지 않은 돈을 쓰시면서도 정작 우리 집 부엌 안에 작은 보물이 이미 놓여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티백이 그토록 특별한 것이며 또 왜 하필 5월이어야 할까요? 먼저 흙 온도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5월의 텃밭 흙은 보통 섭씨 15도에서 20도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온도가 바로 흙 속에 사는 미생물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구간이지요. 미생물이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작은 티백 하나가 흙 속에 묻혔을 때 2주에서 3주 정도면 거의 다 분해되어 주변 흙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면서 뿌리가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3월에 묻으시면 그때는 흙이 아직 차가워서 미생물들이 여전히 겨울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티백이 흙 속에서 곰팡이가 피기 쉽습니다. 반대로 7월이나 8월에 묻으시면 흙이 너무 뜨거워서 질소가 그대로 날아가 버리고 어린 뿌리가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5월이 특별한 또 한 가지 이유는 6월 말에 시작되는 장마 바로 직전이라는 점입니다. 5월에 묻은 티백은 영양분이 흙 속에 안정적으로 스며들 시간이 충분합니다. 큰 빗물에 휩쓸려 사라질 일이 없지요. 큰 빗물에 휩쓸려 사라질 일이 없지요. 만약 장마가 시작된 뒤에 묻으시면 티백 속 질소가 빗물을 따라 깊은 흙 속까지 흘러내려가서 채소 뿌리가 닿을 수 없는 곳까지 가버립니다. 거기에다가 5월은 우리가 익숙한 여름 채소들을 막 심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고추, 토마토, 가지, 오이, 호박, 깻잎이 그렇지요. 모종을 심기 1주에서 2주 전에 미리 티백을 묻어두시면 어린 뿌리가 먹이를 찾아 뻗어나갈 즈음 영양분 잔치상이 이미 차려져 있는 셈이 됩니다. 작년 5월 10일에 저는 한쪽 고추고랑에 티백을 묻고 바로 옆 고랑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5월 말에 텃밭에 나가보고 정말 깜짝 놀랐지요. 티백을 묻은 고랑의 고추가 그러지 않은 고랑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자라 있었고 잎은 진하게 푸르고 줄기도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텃밭을 가꾸시는 이웃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5월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시기라고요. 그런데 그 작은 티백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식물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해답은 우리가 마시고 난 티백 안에 정말로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있습니다.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찻잎 찌꺼기 속 질소 함량이 약 4에서 6%나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쓰는 생가축 분뇨와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생소똥은 질소가 약 0.5%, 닭똥조차 약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무심코 버리시는 그 작은 티백에 그보다 몇 배나 많은 질소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묻은 티백 옆에 자란 상추와 깻잎의 잎이 그토록 진하게 푸르고 빠르게 자라는 것입니다. 질소뿐만이 아닙니다. 찻잎 찌꺼기에는 칼륨이 약 0.4에서 0.6%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식물의 줄기를 단단하게 해주고 토마토와 고추 열매의 단맛을 더욱 진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지요.
인산도 약 0.3% 정도 들어 있어서 뿌리가 깊고 넓게 뻗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가게에서 사는 화학 비료에는 절대 없는 것이지요. 바로 탄닌입니다. 탄닌은 자연에서 만들어진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흙 속에 사는 선충을 부드럽게 억제하고 뿌리 썩음을 일으키는 몇몇 곰팡이의 활동을 막아주며 달팽이가 그 냄새를 싫어해서 그 자리를 피해가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것을 자연이 우리 작은 텃밭에 입혀준 보이지 않는 갑옷이라고 부르지요. 티백 종이와 찻잎 속에 들어있는 셀룰로스 섬유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부식질로 바뀝니다. 부식질은 다시 흙을 알갱이 모양의 푹신한 구조로 만들어 주어서 흙이 알맞게 물기를 머금으면서도 동시에 물 빠짐이 좋아지고 뿌리가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차에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약한 유기산 성분도 흙의 산도를 천천히 6에서 6.5 사이로 맞춰주는데 이 구간이 바로 상추, 토마토, 고추, 가지, 깻잎이 가장 좋아하는 산도입니다. 저희 집 텃밭은 3년 동안 꾸준히 티백을 묻어주고 나서 돌처럼 단단해서 호미질 한 번에 온 힘을 다 써야 하던 흙이 이제는 빵처럼 푹신해져서 작은 모종삽 하나로도 쉽게 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는 흙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흙은 작은 티백 하나하나, 하루하루, 한 계절 한 계절의 정성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인 것이지요. 다만, 우리 부엌에 있는 모든 티백을 다 흙 속에 묻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실수를 하시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티백이나 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어떤 것은 흙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어떤 것은 흙 속에 100년 동안 작은 미세 플라스틱을 남기게 됩니다. 마음 놓고 흙에 묻으실 수 있는 티백은 표백하지 않은 천연 종이 티백, 옥수수 섬유로 만든 티백, 그리고 포장지에 생분해성이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는 PLA 티백입니다. 가정에서 흔히 마시는 녹차, 보리차, 둥글레차, 옥수수 수염차, 홍차, 결명자차는 모두 흙에 아주 좋습니다. 반면에 절대로 묻으시면 안 되는 것은 고급 차류에서 자주 보이는 그 투명한 피라미드 모양의 티백입니다. 이런 티백들은 보기에는 예쁘지만 사실 나일론이나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져서 분해되는데 무려 200년이 걸립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끊임없이 흙으로, 채소 뿌리로, 결국 우리 식탁 위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인공향료가 첨가된 티백, 금속 클립이 달린 티백, 염소로 표백한 티백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가위로 티백의 한쪽 모서리를 작게 자르신 다음 라이터로 살짝 태워보시는 것입니다. 회색재가 되면서 종이 타는 냄새가 나면 그것은 진짜 종이 티백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검고 끈적한 액체로 녹아내린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알맞은 티백을 고르셨다면 이제 정확하게 묻는 세 단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다 마신 티백을 신문지 위에 올려두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2일에서 3일 정도 말리는 일입니다.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한데 흙에 묻었을 때 곰팡이가 피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단계는 가위로 티백을 잘라 찻잎 찌꺼기를 그대로 흩뿌리시거나 그대로 두실 경우 작은 칼집을 두세 군데 살짝 내어 흙 속 미생물이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깊이 10에서 15cm 정도의 구덩이를 파시고 채소 뿌리에서 적어도 20cm는 떨어진 자리에 묻으시는 일입니다. 한 구덩이당 티백 3개에서 5개씩 넣고 흙으로 잘 덮은 다음 물을 살짝 뿌려 적셔주시면 됩니다. 베란다에서 50리터 정도의 큰 화분에 채소를 키우신다면 한 화분에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기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채소가 폭발적으로 자라게 하는 비법이 사실 하나 더 남아있지요.
채소마다 적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상추는 한 포기에 두 봉지 정도가 알맞고 뿌리에서 약 15cm 떨어진 곳에 묻어주시면 됩니다. 깻잎은 본디 약간 산성을 띤 흙을 좋아하니 한 포기에 세 봉지로 늘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잎이 한층 크고 향도 진해지지요. 고추와 토마토는 영양분을 많이 먹는 채소들이라 한 그루당 5봉지 정도 묻으시고 으깬 달걀 껍질 한 숟가락을 함께 넣어 칼슘을 보충해 주시면 좋습니다. 칼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열매 꽁무니가 검게 썩는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지는 한 그루에 4봉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부추는 조금 다른데 따로 구덩이를 파지 않고 찻잎 찌꺼기를 뿌리 주변 흙 위에 그대로 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티백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 채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금치, 양배추, 청경채는 약간 알칼리성을 좋아하는 채소들입니다. 이런 채소에 티백을 묻으시면 흙이 점점 산성으로 변해서 잎이 누렇게 변하고 자라지 못하고 시들시들해집니다. 올해 텃밭을 가꾸신 분들 중에서도 이 점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지요. 또 한 가지 비법이 있는데 이건 꼭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우려낸 물주기 방법입니다. 다 마시고 잘 말려두신 티백 5개에서 10개를 2리터 물에 하룻밤 담가두시면 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물이 연한 갈색으로 곱게 우러납니다. 그 물을 깨끗한 물과 1대3 비율로 희석하시고 상추와 깻잎 뿌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살짝 부어주시면 됩니다. 3일에서 4일이면 잎이 눈에 띄게 푸르러집니다. 다만 너무 진하게 주시면 흙이 지나치게 씌어져서 오히려 식물에 해가 되니 꼭 연하게 희석해서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랫동안 직접 써오면서 진심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부엌 비료 3총사가 있습니다. 티백은 질소와 탄닌을, 으깬 달걀 껍질은 토마토와 고추, 꽁무니 썩음을 막아주는 칼슘을, 커피 찌꺼기는 섬유질과 달팽이 퇴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 셋을 티백 2부분, 달걀 껍질 한 부분, 커피 찌꺼기 한 부분의 비율로 섞어 채소 주변에 묻어주시면 따로따로 쓰실 때보다 효과가 거의 2배 가까이 좋아집니다. 저는 늘 이 셋을 작은 텃밭의 새 친구라고 부르곤 합니다. 한 푼도 들이지 않고도 비싼 비료로 가꾼 정원 못지않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텃밭을 만드실 수 있지요.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5월이 황금 시기인 이유는 흙이 섭씨 15도에서 20도로 알맞게 따뜻해지고 장마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티백 안에는 질소, 칼륨, 탄닌, 섬유질이 가득 들어 있어서 채소에게 더없이 귀한 영양분이 됩니다. 진짜 종이 티백을 잘 골라서 10에서 15cm 깊이로 묻어주시고 채소마다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려낸 물주기 비법도 함께 챙겨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우려내실 때 그 작은 티백을 우리가 이제 곧 버릴 쓰레기가 아니라 우리 텃밭에 드릴 작은 선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텃밭도 한 푼 들이지 않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과 기다림만 있으면 충분하지요. 나이에 상관없이 노지 텃밭이든 작은 베란다든 옥상이든 어떤 공간에서도 누구나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티백 활용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우리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우리 집 작은 정원 구독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름 채소를 위한 흙 만들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작은 정원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